뉴스 민영화 100만인 서명 철도 노동자 부스네요. 이거는 도봉구를 사는 걱정 많은 사람들. 네, 2012년 전북파라에서 언론파 김재철 수석, 저도 아까 이거 썼어요. 쌍용 문제. 베스킨라빈스 비정규직이 또 문제가 되나 보네요.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아세요? 어떤 얘기를? 비정규직. 저도 이 노동자들이 와서 예. 요 유임을 나눠주길래 저희한테도 주고 가라고 그랬어요. 예. 또 읽어드릴게요. 베스킨라빈스 1993년 베스킨라빈스 음성공장 설립 후 저희 83명의 노동자들이 전국의 980여 점포에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며 온갖 구조님 휴일 근무, 무리한 연장 철야 근무까지 했는데 회사가 성장할수록 저희 노동자들은 한낱 차별 대우와 한낱 기계처럼 소모품처럼 취급당했다고 합니다. 2001년 정규직이던 노동자들을 인원이 늘어나면 세금이 많아진다며 생산 현장 직원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기만과 협박, 거짓으로 서희라는 위장 도급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비정규직이네요. 그러나 저희는 회사를 믿고 오직 최고의 아이스크림을 만들며 기업의 올바른 경영을 기대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한 해 100억이 넘는 배당금을 받아가는 회장과 경영진들은 제3의 이름도 없는 회사에 의뢰하여 아이스크림 생산을 대충 생산하여 비싸게 팔아먹으며 소비자들 우롱하고 저희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이 힘들다며 또다시 억압과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측은 저희 노동자들을 땡볕 아래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몰아냈고 아무것도 모르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용역회사, 외국인 노동자 등 대체 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이거 불법입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의 기술들을 대충 생산하여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스킨라빈스 먹지 마세요. 저도 이미지가 좋고 더울 때는 좀 먹었는데 먹지 마세요. 요약해서 지금 읽어드렸는데 결국은 그겁니다. 노동자들한테 좀 있으면 정규직이던 노동자들을 서희라는 위장 도급사로 만들어 버리고 나서 지금은 여기 보시면은 아까 용역회사, 외국인 노동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이런 대체 인력을 대거 투입을 해서 아이스크림을 만들며 정규직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이것도 전문직으로 하는 우리의 기술을 대충 생산할 아이스크림을 만들면서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스킨라빈스 먹지 마세요. 여기는 혁명을 깨워라. 예. 베리타스. 네, 국립 다큐멘터리 베리타스입니다. 다큐멘터리요? 네. 그럼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는 오늘 독립 다큐멘터리 베리타스 홍보하러 나왔고요. 네. 또 저희가 이제 전 세계의 민중운동들 연대하기 위해서 에로스 효과 재단이 있어요. 에로스 효과 재단은 그런 활동들도 좀 알리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하버드 실체가 드러난다? 옆에 써있네요? 네, 베리타스는 하버드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어떤 명문대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어떤 미국의 어떤 제국주의적 이런 이데올로기를 가장 핵심적인 이데올로기를 정책도 해온 곳이 하버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저희 나라에 너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좀 주목을 해서 알려드리고자 제작을 했고요. 작년에 제작을 해서 작년에 뉴욕 국제 독립영화제에서 상영을 했고 올해 또 터키 국제노동영화제에서 상영을 했고 이제 요즘은 한국판은 주로 대학에서 많이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거네요. 베리타스. 네. 그 누구도 몰랐던 하버드 실체가 드러난다. 하버드 그들만의 진실. 뉴욕 국제 독립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 감독상 2011년도에 서울 변방 연극제 초청이 됐고 2012년 터키 국제 노동 영화제 초청 이렇게 돼 있네요. 하버드 대학하면 명문대학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명문대학이라는 뜻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 보이지 않는 면으로 하버드의 어떤 정치 권력 집단으로서 정치 이데올로기를 현설하는 집단으로서 하버드를 조명하는 작품이에요.
항상 그 아이비리그 중심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명문대를 쫓아가는 어떤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실체를 좀 보시고 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인가, 교육의 진정한 목표가 어떤 그런 그 파워 엘리트들 생산하는 것만이 교육의 목적은 그렇지 않죠. 생각하고 교육의 목적이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고 그 왜곡되는 과정에 20세기의 교육이 현대화되고 미국식을 따라가면서 그렇죠. 정점에 하버드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알려드리고 또 어떻게 하버드가 또 신자유주의 체제를 끌어안으면서 어떻게 신자유주의 하버드를 교육자들이 착취하고 또 어떻게 기업식으로 대한 운영하고 이런 점들도 좀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버드에 대한 이야기지만 보신 분들이 대부분 우리 이야기 같아요라고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하버드를 통해서 우리 오늘날의 교육계의 현실 그리고 하버드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발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화 배우세요 하고 올라왔네요. 저요? 네. 감독이에요. 아, 감독님이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올라와요, 이렇게. 베리타스 하버드 그들만의 진실입니다. 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유명한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건설되는 그 국가기관 산업 펜티스를 진짜 그 16조 원이 들어가거든요, 세금이. 근데 재벌 기업에게 4천 노동만 있으면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부가 주겠다. 그런 거고, 그 수소발 펜티스는 철도 노선 중에서 좀 유일하게 흑자 노선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그렇죠. 엄청난 수익을 대대손손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이제 얘네들 30년간 운영권을 준다고 했는데 그걸 줄여서 15년이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철도 산업의 특성이 아무나 진입할 수가 없고 그거에 대해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거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만약 재벌 기업 중에 그것을 선점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 15년 이후에도 계속 그런 운영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게 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에 불과하고 국토부에서 밝힌 거는 KTX가 철도 민영화의 시작이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후 많은 철도 산업이 발전될 텐데 철도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서 늘어나는 노선, 신규 노선이라든지 또는 이익을 보는 노선이 생길 경우에는 그때 계속 사업자를 선정해서 재벌 기업이나 이런 운영화를 확대하겠다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트윗에서 지금 올라온 그 보니까 국토부가 네. 고소 들이친다고 올라오고 있는데 뭐 고소 남발하고 그러나요? 처음에 얘네들이 이제 선전 홍보전에서 철도 노조에 밀렸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뭐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펜티스 민영화를 반대하는 게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오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도 노조가 선전하는 선전물이 자기네들의 주장하고 다른 사실을 좀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명예훼손이라든지 업무방해 기타 등등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우리한테 공문으로 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그거는 너네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도 너네들이 자꾸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법적으로 한다면 법적으로 여론적이면 여론적으로 거기에 맞게 대응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법적 조치는 한 적은 없고 그렇게 할 계획을 통보한 적은 있어요. 이게 신칸센 도입 추진이 뭔가요? 신칸센이요? 네. 신칸센은 일본의 그 고속철도 네. 그걸 가지고 선인데? 온다는 건가요? 신칸센은 차량이 아니고 신칸센은 일본 말로 해서 신노선이야, 신노선. 아, 신노선. 그래서 신칸센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진짜 일본이 우리나라를 야금야금 아직도 먹고 있다는 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올라오는 글에도 나오네요. 뭐라고요? 신간선 차량 1개 하고 한국철도 차량 1개 하고 다릅니다 하고 KTX 수배형님이 올리셨는데 그냥 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다른 이상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아주 하였던 간에 KTX는 민영화하면 결국은
세금으로 우리가 그 운영되는 국가 기업이었는데 결국 우리한테 더 요금으로서 그렇지, 굉장히 당연하죠. 오는 거기 때문에 많은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 아니 먼저 우리보다 민영화가 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요금은 거의 2배 가까이 그렇죠. 올라갔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전기권은 물가 인상률대로 올라갔지만 다른 일반 그 요금은 2배 이상 올라갔고 그리고 일본만 해도 요금은 요즘에 거의 걔네가 금리가 0%잖아요. 그래서 요금은 민영화 당시 높은 요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 국가에서 민간 회사에게 정부 보조금을 준 게 엄청나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니까 적자를 메꾸는 방안으로 엄청난 부대 사업에 대한 그러한 부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 수익 사업.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민간 특대 회사는 전체 경영 수입의 50% 정도 철도에서 운영 수입에서 발생하고 나머지는 부대 사업에서 발생하는데 그 부대 사업을 다각도로 할 수 있게끔 정부가 그러한 법률적 지원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고 실제로 보상도 엄청난 제가 정확한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이나 그런 적자를 내기 위한 10년간 아마 최근 내가 알기로도 2, 3년 전까지 그런 정부 지원금이 나갔어요. 아, 저 나갔어요. 정부 지원금이.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도 많이 알려서 힘을 많이 보태드릴 테니까 KTX 민영화 좀 막아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이 편안하게 또 값싸고 안전하게 KTX를 이용할 수 있게 철도도 문제인데 지하철도 민영화한다고 하고 예, 정말 지하철은 정말 더 심각한 게 9호선 문제 심각합니다. 알잖아요. 예. 9호선 지하철 9호선 보면 알듯이 KTX 민영화하면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죽어납니다. 또 지하철과 연관된 경전철 민자 사업들이 전부 그 참여했던 그 토건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돈을 챙겨갖고 지금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그 용인시나 뭐 저쪽에 그 부산에 있는 그 경산선인가 이런 데 보면 그건 말이 아니에요 완전. 아, 어디요? 저기 부산 옆에 그 공항 있는데 옆에? 공항 있는데 어디죠? 아, 부산 옆에 공항이요? 김해정선인가?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저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쪽은 더 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왜 그쪽은 아니, 그러면은 기차 중에 민영화된 곳이 있긴 있나요? 예? 기차 중에 기차 중에는 지금 기차 중에는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민영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꼭 막아주십시오. 우리도 네.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KTX 민영화 반대. 한겨레 20일. 한겨레 부스. MB 반대 이유. 이거 지금 붙이는 건데요. 전 다 붙였어요. BBK 때문에. 무리한 언론 탄압.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아니라고 한자가 생겼는데, 예,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대북 정책, 전쟁 위험 증가. 지금 옆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영화도 문제가 되고 민간인 불법 사찰, 측근들의 부정비리 다 붙여야 돼. 이거 말고도 더 많아. 예. 해고는 살인이다. 예, 금속노조 부수하고요. 이주 노동자 벤치 방글라데시 희망학교 부수도 있습니다. 언론소비자 조준동 반대 올레 이따가 제가 방송할 거고요. MB 언론장화 심판 낙하산 퇴출 공정보도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연합뉴스는 파악 중입니다. 김재철 세구랑 빨리 너 좀 나가라 제발.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희 지금 언론 상황이 국가 중요한 일조차도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뉴스를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고 또 그러니까 무슨 낙하산 사장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을 정권을 위해서 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도 제대로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야 또 바른 학생으로서 또 성인이 돼서도 제대로 된 성인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 시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뜻에서 이런 공정 언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한글날 공휴일? 한글날도 지금 공휴일이 아니라서 한글날 말이 안 나오네.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서명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4시부터 6시까지 언론 소비자 올레 지금 시작할 거고요. 동아일보, 조선일보, 뭐 한겨레 쪽, 경향 쪽 다 갑니다. 이따가 이씨, 제가 진짜 싫어하는 한때는 방통위 걔 누구죠? 최시정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앉아있죠. 언론장학에서 종편까지 만들더니 이제 낙하산 사장이 대선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MBC 좀 떠나라. 낙하산 사장 김재철 국민 혈세 낭비 말고 MBC 떠나라. 조인트 맞아가며 지킨 자리인데 이 재미라도 진압하는 사람이요? 진압복 입지는 않고요. 있긴 있어요. 사복이 아니라 사복 입은 사복경찰도 있고 정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 MB 낙하산 사장들이 언론을 죄다 망쳐놨지? 그지? 안 되겠다. 딴 사람 불러! 언론장악 개론. 우리 모두는 국민의 언론이었다. KBS, MBC, YTN, 연합뉴스. MB의 언론장악이 시작된 시간. 공장 언론 망치지 말고 MB 낙하산들은 공영방송 떠나라! 노무현 같았으면 벌써 10번은 탄핵인데 낄 지들도 생각하고 있네요. 지들이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을 괴롭혔는지. 청와대에서 입막음으로 2천만 원 건네. 불법 산찰, 증거인멸, 녹취록 공개해도 꿈쩍 안 하죠. 광우병 위험감 심의 국민의 건강과 나라를 지키는 촛불. 광우병 부스인가 봐요. 광우병 발생국 쇠고기 수입 중단 의무화. 아이코프 소비자 활동 연합회. 광우병에 재발하면 우리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거냐고요. 한마디 하실래요? 아니요. 네, 하실 거예요. 한마디 좀 해주세요. 여기는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다. 네. 탈핵 많아요. 엽서. 탈핵에 대해서 한 말씀만. 방송인가요? 네, 생방 아프리카 생방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고요. 한국에 지금 핵발전소가 23개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자력에 대한 위험성과 경제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6월 10일 60 항쟁이 25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핵발전소를 어떻게 줄여나갈 건가라는 고민들이 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핵을 줄여나가고 대한 에너지원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죠.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단순히 핵발전소를 없애자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얼마나 줄여서 사용할 거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핵발전이나 석탄이나 이런
그걸로 만들어내던 전기 에너지를 이제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은 위험성이 많고 당장은 없앨 수 없다 하더라도 점차 줄이면서 우리가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년연합 36.5? 네. 예.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스스로 해결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아프리카 생방 나가고 있어요. 청년이 힘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소통하면서 청년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대중 개객기님, 닉을 바꾸시던지 가만히 계시던지 하세요. 박정희 기념관 반대 시민회의입니다. 서울시는 박정희 기념 도서관을 시립도서관으로 즉각 전환하라. 친일 독재 미화 찬양 박정희 기념관을 즉각 감사하라. 찬양비와 일세계 국제 기념관을 반대합니다. 예. 지금 어떻게 지금 되긴 됐죠? 예, 지금 예, 되긴 됐는데. 연령 오픈돼가지고 단체로 학생들이나 연로하시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러 다니시는데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은 박정희에 관계된 책만 있고 네. 또 문제는 그 나쁜 점에 대해서 나쁜 점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어떤 좋은 무슨 저기 경제 발전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예. 한마디로 근대와 영웅으로만 묘사돼 있어요. 아니, 근데 근대와 또- 영웅. 근데 김일성 그처럼 이렇게 찬양 미화하고 마치 그렇게 다 어렸을 때 박정희 찬양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돼요. 내용도 아무것도 없고요. 우상화 기념관, 찬양관이라고. 완전히 우상화 기념관이에요. 박정희를 우상화시켜 놓은 예. 찬양관이에요. 나치 기념관에도 할 수 있고 한번 직접 가보세요. 가셔. 가면 열받을 것 같은데. 난 분노가 끌어. 분나가 끌어올라요. 친일미와 독재미와 박정희 기념관을 반대합니다. 저도 이거 막 급하게 하니까 막 이상해. 천천히 하셔도 돼요. 친일미와 독재미와 박정희 기념관을 반대합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디서 하세요 이거는? 아프리카 TV요. 친일미와 지금- 독재미와 박정희 기념관을 반대합니다. 서명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찬양비와 일세계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는 이런 친일 리라이트, 땅누리당, 예, 새머리당, 상누리당, 예, 지금 박정희 기념관 즉각 감시하고, 그리고 친일 독재 미화 박정희 기념관 도서관 반대하고, 그리고 정 안 되면 서울시에서 감독을 하라 이거죠. 예, 지금 서명운동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는 여기에서 또 무슨 종북 좌파 어쩌고저쩌고 수고단체들이 있는데 오늘은 6월 10일 민주새벽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역사정의 실천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다. 여기 친일인명사전 했던 곳입니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반민특위 해제되고, 반민특위 막 박살나면서 이거를 하기가 힘들으셨을 텐데, 누가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연구원이 하십시오. 연구원이 하셔야죠. 어디신데요? 여기 아프리카 TV 지금 생방하고 있어요. 연구원 하십시오. 연구하셨었어요? 친일에 관한 연구를 하시고, 잠깐만요. 예, 한 말씀만. 이게 쉽지는 않았다고 제가, 그리고 유튜브에도 영상 같은 거 올라와서 봤는데, 그리고 반민특위도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해체가 되고 나서 이런 친일에 관한 연구를 하거나 이랬던 분들은 굉장히 힘드셨어요.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힘들었다기보다는 저희 연구소를 만들게 된 그 시초를 제공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70년대 유신 시절에 이미 임종묵 선생님이시라고 본인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친일명사전에 등재되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 친일 연구에 대해서 이제 시초를
최초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시절에 연구를 하셨던 그분이 만들어 놓은 인명 카드가 있어요. 아, 인명 지금도, 카드. 예, 연구소에 있고. 성함이 임종우 선생님. 선생님. 그래서 저희 연구소 그분이 이제 평생을 친일 연구를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제 그 돌아가신 그 순간을 기억을 하고 이걸 이렇게 이 평생의 연구를 그냥 묻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아안고 저희가 91년에 연구소를 창립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연구를 하는데 어려웠다기보다는 그 선생님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금껏 그걸 더 이제 확대하고 많은 자료들을 좀 더 섭렵을 하고 기본 토대는 그분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친일명사전 같은 경우 이제 해당 연구자들이 한 200여 명 정도 네. 전공 연구자들 참여를 해서 친일명사전 집필 편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네. 그분들하고 연구소에 이제 상근하시는 연구원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계속 이제 연구를 하면서 91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2009년 11월에 예, 나오고 맞아요. 예. 그때 또 속대 입구에서 예. 못하게 해서 예. 저도 그거 찍었었는데 예. 또 수구단체들 와가지고 또 한바탕 하고 예. 결국은 100번 기념관, 100번 김구 선생님 묘소에서 네. 하는 거 제가 방송을 했었었거든요. 네. 앞으로 이렇게 민족문제연구소 이쪽에서 지금 60항쟁 이것도 많이 기획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친일은 묻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반공이나 이런 종북 좌파 빨갱이 이런 거를 국악화시키고 있는 시대인데 제가 보기에는 민족문제연구소 이런 단체들이 좀 더 힘드시더라도 많은 성과들을 또 많이 발표하시고 예, 일들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요 친일인명 사전 나왔으니까 다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가끔 있으세요. 이제 이거는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 시작이죠. 예, 가장 친일하면은 가장 확실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게 친일인명 사전이고 예. 그 외에도 많은 친일파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친일파들을 기념하는 사업들이 지금 최근에 이명박 정권 들어서 계속 전국적으로 기념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한 것들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런 친일인명사전의 내용과 그 다음에 친일 독재자들의 어떤 실상들 이런 것들을 보이고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왔던 사람들의 이 민주주의적인 어떤 지향 이런 그 역사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이러한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저희가 역사적인 신천 시민역사관을 시민역사관 친일인명사전에 있는 역사관 건립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군요.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기금도 모금을 하고 있고요. 이 친일인명사전의 내용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문서나 기록들만 수집을 한 게 아니라 일제시대 때 실상을 보이기 위해서 유물이라든가 유물도요? 개인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단히 많이 수집을 했거든요. 그게 한 2만여 점 가까이 돼요. 2만여 점. 예, 와.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항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런 역사관에 담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유신전을 하고 있어요. 유신전이요? 예, 지금 어제 개막을 해서 부산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로 박정희 시절, 유신 시절 국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부산 민주공원에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전국 순회 전시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부산이 시작이고요. 아마 8월쯤에는 서울에서도 8월쯤엔 서울에서도 서대문 형무소 서대문 형무소 쪽에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될 거예요. 예.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 친일 독재의 뿌리가 제대로 어딘지를 알고 그걸 저희가 이제 넘어서야 될 그런 시기잖아요. 시기적으로 올해가. 그래서 이런 것도 전국 순회를 전시를 하고 있고 그런 전국 순회 전시하면서 기본은 시민역사관,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역사관을 만들고 그 안에서 늘 이런 제대로 된 역사 이런 것들을 보이려고 하는 게 저희 올해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일시납부 무통장입금도 있고 우리은행 뭐 1005-101-79662 뭐
민족문제연구소 역사관 기금 이렇게 하시면 되고 CMS 분할납부도 있고 민족문제연구소 회원가입도 하고 치매인명사전 구입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연구소 누리집으로 들어오시면 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박정희 막 미화하는 그 기념관은 정말 없애야 되는데요. 여기는 버마 어린이와 함께 꾸는 꿈 따비에 네, 버마 따비에 미얀마 아이들이 교육 지원하는 모임 단체예요. 네, 버마에서요. 네,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이 공부 못하고 있어요. 그 네. 아이, 우리 여기서 논의 모금해서 버마를 지원하면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예, 공부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줄 수 있군요. 네. 예. 더 베이비, 예. 따비에도, 예.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세요. 진상 규명 명예회복 시대 한국 전쟁 유족회. 저희들 민간인 학살 예. 제가 몇 년 전에 금정굴 금정굴보다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지금 보면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서명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방송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왜 북한 군인이 우리나라 죽인 거는 그렇게 연락 홍보하면서 우리 국군이나 미군이나 그리고 반공단체들이 양민 학살한 거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는지 정말 제가 입 아프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 가해자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지도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밝혀지면 자기들 재상들이 나나치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서 아직도 이념으로 사상으로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분들이 이런 재상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이런 사실들을 아시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지금 노근리 그리고 저기 제가 방송을 한 번 했었던 그 금정굴 이렇게 양민학살 된 곳인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죠. 노원리 같은 경우는 미군의 폭격에서 예. 학살된 거 노원리는 그중 일부고요. 예. 전국 박만국국에서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원리 같은 미군 폭격에 의한 것도 많지만 그보다 더 많은 국군과 경찰과 지방 우익들에서 희생당한 민간인들이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예. 그걸 이제라도 밝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가해자의 측에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그 기득권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특별법 촉구를 위한 선명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터넷에도 할 수 있나요? 인터넷은 아직 저희들 올리지 못해가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독재 정권, 유신 정권, 군사 정권에 의해서 70년대, 80년대 사람들한테 읽히지 못하게 한 금서도 있고 음악도 있죠. 금서도 지금 이렇게 30년 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이런 거. 저 위에가 금서들입니다. 하지 못하게 했었던. 결국은 저런 것들 다 좌파 빨갱이라고 몰아서 못 보게 했었던 것들입니다. 6.15 시대 참언론 인혁당 사건 아시죠? 그냥 몰아서 죽여버렸던 통일뉴스 홍보관. 저게 지금 사진들인가요? 돌아가셨던 분들의 사진이신가 봅니다. 정확하게 인혁당 사건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1974년 네. 박정희 정권 시대에 유신이 선포되고 나서 박정희가 자기 이제 독재를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당시에 학생 데모가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예. 그로 인해서 민청학령 네, 민천학령. 민천학령이 김근태님 그렇죠. 우리가 쪽인데, 아는 예. 김근태, 이해찬, 예. 김민철 이런 분들이 다 민청학령이세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때 학생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연행이 됐고 그 학생들을 배후 조정했다는 혐의로 잡혀가신 사회 인사들이 계세요. 예. 이분들인데 그분들 중에 8분이 재판도 제대로 안 했다고. 네네. 그래서 1975년 4월 9일에 대법원 판결이 난 지 8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예. 사형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 후 37년 만에 재심이 이루어져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됐죠. 네, 몇 년 만에 무죄 판결? 37년 만에. 이 인혁당 사건도 우리가 많이 알아두었습니다. 지금 인혁당 사건 추모 전시가 꽃이 되어 바람이 되어 고우투 부산에서 8월 26일까지 부산 민주공원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저렇게 사진으로만 있는데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나 부산 갈 일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4월달, 5월달 서대문연구소에서 전시가 있었고요. 예. 7월, 8월은 부산에서. 예. 네. 서울에서는 안 하나요? 서울에서는 지난 4월, 5월. 4월, 5월. 5월에 서대문연구소에서 있었어요. 몰랐구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권센터, 인권도 엉망이죠. 저희가 훈련병들 3명 죽었잖아요. 저기 탄원서도 하나 써주세요. 훈련병이 죽었어요? 네, 작년에 나왔었죠. 저기 염전에서 갔어요, 훈련소장이. 저기 내용 있어요. 저기요? 이게 우리 아들이에요. 잘생겼죠? 진짜 잘생겼다. 죽었어요. 근데 이 훈련 소장은 영전에서 갔어요. 3개월도 안 됐는데 셋이 나란히 죽어서 폐렴에 이재현 훈련병, 정희택 훈련병, 우리 아들. 노우빈 훈련병. 아마 저기 나오셔서 막 우셨던. 우리 아들. 예, 맞아요. 저 그거 봤어요. 근데 아직도 제대로. 예. 영전에서 갔다니까요. 영전에서요. 아무 관계없이. 그러면 지금 다시는 이런 희생이 없게 하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 애 같은 애가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정말 우리 애 같은 애가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지금 생방송 나가고 있어요. 촛불사랑 TV라고요. 예, 아프리카 TV를 생방 나가고 있어요. 예. 어머, 제가 한 말씀 하세요. 지금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의료 체계 이렇게 엉망이라는 거죠. 예. 죽지 않을 애가 죽은 거예요. 예. 분명히 치료받을 수 있으면 요즘 이렇게 의료가 좋은데 이런 애가 죽어가잖아요. 예. 정말 우리 아이요, 봐봐요. 8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이 8번의 기회를 놓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머 정말 귀엽네요. 잘생기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이렇게 진단을 받았으면 빨리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무슨 체계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다는. 이 아이 죽기 전에 이 아이가 똑같은 과정을 겪어서 그렇게 갔어요. 그러면 얘가 그렇게 죽었으면 2달을 얘가 죽으면 좀 서둘러야 되잖아요. 예. 하나도 서두른 게 없어요. 서두른 게 없이 전혀. 그냥 내 아들을 보내버려 했다는 안타까운 것이. 화분 하나만 키우다가 죽어도 다 또 죽이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사람 생명을 그냥 보낸 거예요. 그냥 문제는 군의관들이 문제가 아니라 체계를 바꿔 시스템의 문제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도 당연하다고 치부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이게 지금 군대기 때문에 빨리 보내야 되는 걸 당연하죠. 군대에 걸리고 뭐 상관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고 이런 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체계는 인간의 없어요. 생명에 대해서 조금 더 소중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그런 대로 그냥 2달 전에 죽어나가서도 똑같이 다시 재방송. 그러면
그러면 또 이승만에 또 누가 또 이런 책에 그런 뭐 일이 없으라고 제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광고 좀 내주세요. 네, 제가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료 체계를 군인이라고 군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대로 자꾸만 개선을 안 시키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군의관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군의관이 진단을 해도 제대로 체계가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네, 지금 반값 등록금 실천, 최저임금, 시민광장,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100만 얼굴 그리기, 우리가 주인이다, 중랑 사람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죠? 네. 아유, 반가워. 어디예요? 평화 통일이에요? 여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100만 얼굴 그리기? 네, 오늘 100만 이거 얼굴. 행사하는 건가요? 네, 지금 식사를 가셨어요. 아, 이거 누가 또 닫지? 아이고. 100만 얼굴 그리기. 피스. 좀 이따 다가오시면 모델에 참여하세요. 좀 이따 참여하시고 예. 참여하시면 됩니다. 지금 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회는 좀 이따가 열릴 겁니다. 민간인 희생자, 며칠 안 있으면 6.25 사변인데 이렇게 민간인 학살이 된 이런 사진들은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있죠. 이런 애국단체, 반공단체, 군인, 그리고 경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진도 있습니다. 경찰입니다. 내리고 있네요. 이렇게 민간인을 경찰이, 우익단체, 반공단체가 경찰이 죽였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묻혀두는 거죠. 이게 아마 금정굴처럼 이제 유해 발견하는 뼈 조각들입니다. 제가 금정굴에서 이렇게 봤는데. 1950년 6월 한국 전쟁 기간 동안에 이승만 정권 국군 등에 의해서 민간인 집단 학살 장면들입니다. 약 100만 명 학살이 된 거로 추정을 하고 있고, 여자껏 누구죠? 뭐 고역제라든지 어버이연합인 이런 수구단체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북한이 우리 양민들을 죽였다라는 얘기밖에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다른 양상의 이런 이념전쟁입니다. 결국은 죽였던 것도 자기 말 안 듣고 밉보였거나 아니면 재산 강탈을 위해서 죽인 것들이 많은 거죠. 이승만 정권이 한 것이 맞습니다. 이념전쟁 한 거 맞고요. 독립군 죽인 김구 선생님 등을 비롯한 독립군들, 그리고 자기 정적이면 빨갱이로 몰아서 다 죽인 이승만 정권입니다. 머털도사님은 좀 제대로 좀 보세요. 역사를 고지고대로 보지 마십시오. 학교에서 가리키는 역사로는 왜곡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